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우리 저 11월 21일까지 우리 개별 과제 되는 그 마지막 날이죠. 예, 그러니까 11월 21일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셔서 제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지금 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좀 2,400명, 하여간 2,000명을 좀 훌쩍 넘기는 그런 숫자가 되었는데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업이 지금 이제 11주차죠. 예, 그러니까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합쳐서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 남은 기간도 약간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은 지식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로 바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80페이지 제 57항 그 한글 맞춤법 57항 걸음 걸음 예, 그렇게 그 저 둘째 가름 가름 했었고요. 걸음 걸음까지 그렇게 했었죠. 요 세 번째 거치다와 거치다 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발음은 거치다 거치다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철자 동음이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동음이어는 동음이어인데 서로 이렇게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철자 동음이어가 아니라 이철자 동음이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짧게 동음어라고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개 구분을 할 텐데, 자, 거치다 이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그 경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쭉 동대구를 거쳐가지고 부산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치다라는 것은 요 경유하다, 예, 경유하다, 예, 그런 뜻으로 거치다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요거 보시면 이제 돈이 겉히다. 예, 발음도 겉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이해를 돕고자 겉히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겉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이 거dum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동전미사죠. 그래서 피동전미사 히가 붙어서 겉히다, 거dum을 당하다 라는 식으로 쓰는 건데 예, 요거는 이렇게 그 피동전미사 히가 붙으니까 앞에 그 이히리기 우구추 같은 그 저 피사동 전미사나 아니면은 그 뜨리 트리 아니면 치 같은 강세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그렇게 겉히다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저기 해운대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걷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바로 이제 걷잡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걷잡다라는 게 이게 그 자기가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커버할 수가 없다. 자기가 지배나 아니면 저 조종할 수 없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게 그 디귿 받침인 이유는 거두어 잡지 못하는 거예요. 손으로 거두어 잡지 못할 정도의 그 사태가 발생하니까 바로 자기가 커버하지 못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다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 받침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걷잡아서 550만 명 정도는 되겠다라는 말, 요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티읕 받침이거든요. 티읕 받침인 이유가 이거는 대충 보아서 겉을 보아서 대충 보아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걷잡다라는 티읕 받침이 겉을 보아서라는 뜻이니까 티읕 받침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잡다와 그 다음에 걷잡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다와 그러니까 걷잡다 그 대충 보아서 겉을 보아서라는 것은 티읕 받침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커버하는 것 예, 그런 것은 겉잡다 거두어 잡다니까 디귿 받침이라는 거 두 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정이 그러므로 이게 음으로가 무로나 음으로가 결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로와 음으로 차이는 아시죠? 예, 앞에 저기 그 자음으로 끝나면 음으로가 결합하는 것이고 모음으로 끝나면 이제 무로가 예, 결합을 하는 것인데 앞에 이제 용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까닭일 때는 무로라고 써요. 무로. 그러면서 뒤에 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써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도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예, 여기 그럼으로써
못 붙습니다. 요거 써는 못 붙고, 예, 이거는 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까닭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무로만 그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예, 보시면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이렇게 쓸 때는 무로가 아니라 음으로, 예, 미음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도구일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이럴 때 도구일 때는 써를 쓸 수가 있어요. 써가 물론 생략이 됐죠. 그럴 때도 음으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러니까 이걸 도구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도구로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 되겠고,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도구로서 그렇게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도구의 뜻과 까닭의 뜻 이렇게 표기도 다르고 그 뭐 뜻도 다르지만 표기도 다르다는 것, 예, 이거 저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 도박을 하는데 예, 요거는 이제 노름이라고 그러죠. 노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음이나 이가 결합할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저기 너무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말이 너무 좀 뜻이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뜻이 너무 이렇게 그 뜻이 뭔지 원래 본 뜻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음이나 이가 결합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것 앞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는 건 노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하게 변질돼서 노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돈은 감춰져 있습니다만 아마 큰 돈이 아마 오가는 예, 이런 이제 그런 도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변질되게 노는 것이므로 앞에 본 뜻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노름이라고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재밌게 노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음이 붙었기 때문에 앞에 원형을 밝혀져서 적어서 놀음이라고 그렇게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음이나 이가 결합하더라도 원래 이제 음이나 이가 결합하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예, 그게 이제 그 맞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저기 너무 뜻이 앞에 있는 게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게 무슨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다. 예, 그렇게 원형이 불분명 그 어원이 불분명할 때는 예, 그때는 저기 음이나 이가 붙어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아까 전 도박 같은 경우에 노름이라고 그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거북이가 속도가 이거는 느린 거죠. 예, 그래서 느리다 이렇게 쓴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길이를 늘리는 거군요. 그래서 길이를 늘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길이에서는 늘이다 이런 식으로 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동전미사인데 어쨌든 길이 같은 경우에는 늘이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는 부피죠. 부피 같은 거는 늘리다예요. 부피나 수량이나 넓이 이런 거 다 늘리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길이일 때만 늘이다라고 쓰고 예, 나머지 요 부피, 넓이,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거 다 늘리다라고 쓴다는 것. 예, 그러니까 요거 꼭 그 저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리미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 다리는 거죠. 예, 다리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저 이철자 동음이요. 자, 요거 한약을 뭐 하는 겁니까? 한약을 요거는 이제 달이다라고 쓰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달이다, 달이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 예, 그 다르다는 것, 그 저기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예, 다치다와 다치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발목을 다쳤군요. 예, 다치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다음 거 보시면 지붕이 다히다라는 식으로 이건 다듬을 당하는 거군요. 예, 다듬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히다라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동전미사 히가 결합을 한 것이군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강세전미사 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세게 닫히다, 방문을 세게 닫다를 더 강조를 할 때, 더 세게 닫을 때 닫히다, 치를 결합을 해서 예, 닫히다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게 그게 이제 피동 같은 경우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방문이 닫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겠고 방문을 세게 닫다 이런 식으로 능동을 쓸 때는 예, 요거 뒤에 그 을이 붙을 때는 을이 앞에 붙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피동이 아니라 요거는 능동이니까 치를 갖다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공사를 마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이제 끝내는 거 있죠? 예, 끝내는 걸 마치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런데 화살로 관역을 맞히다. 이거는 맞게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동전미사 희가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정답을 맞히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정답을 맞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희를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그 전에 다뤘던 거죠. 목걸이, 우리 목병 있죠. 예, 목병이 목 디스크가 아니라 목 속에 난 그런 그 저 편도선 붙는 것 이런 것들을 목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걸다라는 뭐 이가 결합을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앞에 목걸다라는 게 이게 뭐 목병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어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목걸이라고 발음대로 앞에 있는 게 불분명하니까 예, 자기 목걸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목걸이군요. 이거는 목에 걸다라는 분명한 이제 어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형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 저 이가 결합을 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서 목걸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목걸이 뭐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표기 다르죠. 예, 이렇게 그 발음대로 적는 것과 그 다음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 두 개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왕에게 선물을 바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것, 이런 걸 바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지구를 바치다, 예, 지구를 이제 받는 거군요.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예, 지구 같은 이런 것을 아주 세게 받고 있죠. 세게 받고 있으니까 지구를 바치다라고 그렇게 써야 맞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기 그 흰 티를 받쳐 입는 거죠. 흰 티를 온몸으로 받쳐 입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흰 티를 세게 받은 거예요. 몸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받쳐 입었다. 이렇게 치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뭐 강세점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히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앞에 있는 게 타동사로서 예, 그렇게 사용이 될 때 그때 이제 치를 붙이는 것이고 히가 붙으면 예, 그 피동정미사 히가 붙으면 그거는 자동사로밖에 작용을 못 한다. 예, 그래서 예, 저기 그 앞에 있는 것이 그 저 목적어가 못 온다. 그렇게 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사가 소에게 예, 이건 받음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사가 뭐 소를 바치다 이런 식으로 쓰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자동사죠. 예, 그래서 피동접미사 히가 결합하면은 그러니까 피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이렇게 받음을 당하는 거니까 받히다 히라고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 스페인에서 이게 뭐가 좋다고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뭐 그들만의 좀 특수한 그런 저기 뭐 유전자가 있는 것인지 하여간 좀 예, 신기합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국수를 체에 받치다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받는 것을 세게 받으니까 받치다. 강세전미사 치가 결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국수를 이제 하여간 세게 거르는 거 있죠. 예, 거르는데 이거 훨씬 더 미세하군요. 이렇게 미세하게 세게 거르고 있으니까 받치다라고 쓰고 요 거르는 것은 티읕 받침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반드시 라는 것. 예, 요거는 이제 꼭이라는 뜻이죠. 꼭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반드시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반듯하다에서 온 거군요. 반듯하다. 예, 그래서 요 하다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시옷받 뭐 하다가 비록 하다가 붙으면 히가 결합하는 게 맞죠. 예, 그렇지만 시옷 뒤에서는 깨끗하다, 반듯하다와 같이 이렇게 그 시옷 뒤에서는 깨끗이 반드시 이렇게 이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반듯하다라는 그런 그 어근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반듯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앞에 꼭하고는 좀 다른 그겁니다. 다른 표기입니다. 자, 다음에 차가 전봇대에 부딪히다와 전봇대가 차에 부딪히다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보면 이제 이게 저기 차는 그 전봇대에 부딪은 거죠. 부딪었는데 이건 아주 세게 부딪었군요. 세게 부딪었으니까 부딪히다를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차에 부딪음을 당한 거죠. 부딪음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동전미사 히를 결합을 시켜서 부딪히다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치와 히 요거 계속 이제 강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치 같은 경우에는 강세고 히 같은 경우에는 사피동이다, 비사동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힘이 붙이다 있죠? 힘이 붙이다. 이렇게 영에게 편지를 붙이다. 이게 붙이다가 여러 가지 뜻이 있군요. 힘이 부족하다는 뜻도 있고요. 영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뜻도 있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다는 뜻도 있고요. 빈대떡을 만든다는 뜻도 있고, 원고를 인쇄에 보낸다는 뜻도 있고, 안건을 회의에 보낸다는 뜻도 있고, 친척 집에 숙식을 신세를 진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뜻에서 다 붙이다를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붙이다가 있네요. 이거는 그 붙음을 붙하는 거죠. 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사동전미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표를 붙게 하고요. 책상을 벽에 붙게 하고, 흥정을 붙게 하고, 불을 붙게 하고, 미행을 붙게 하고, 조건을 붙게 하고, 취미를 붙게 하고, 별명을 붙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붙다에 그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을 한 것이니까 붙이다라고 그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짜장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키다 이렇게 적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열을 시키는 거군요. 그래서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동자미사 희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식히다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아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아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폈을 때 팔을 이렇게 팔에 속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그런 저 부피 그것, 넓이, 그거를 이제 한 아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서로 이제 면식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른 척 하는 것, 이렇게 인사하는 것, 이런 걸 알음이라고 그러죠. 알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면식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 요걸 알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아는 것 있죠? 지식을 아는 것은 알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세 개를 구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알음과 알음과 그 다음에 암, 요 세 가지 뜻이 다 다르고 표기도 다르다는 것, 서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쌀을 지금 저기 이제 불 위에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쌀을 밥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밥을 만드는 것을 안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밥을 만들려고 불 위에 얹어 놓는 것, 이런 거를 안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니은 지읒 아니에요. 안하고 치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안치다가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이를 거기에 요 아이 타는 것에 요거를 안히다군요. 앉게 하는 거군요. 앉게 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동전미사가 되겠죠. 그래서 앉게 하는 것이니까 니은 지읒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동전미사 히를 결합해서 안히다. 뭐 발음은 안치다로 납니다. 지읒이 뒤로 넘어가서 축약이 벌어지니까 안치다로 납니다만 어쨌든 쓰는 것 안히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는 쌀을 만드는 안치다와 요 안치다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표기가 다릅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평선이군요. 수평선이나 아니면 저 지평선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경계가 되는 것 있죠. 이런 걸 뭐라고 쓰나요? 이런 걸 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음. 그래서 요거 이런 경계, 이런 거 하늘과 지금 물에 지금 경계가 수평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계를 얼음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얼음이죠. 이거는 얼다라는 그런 분명한 어원이 있으니까 음이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원형을 밝혀 적어서 얼음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뭐 지금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음 팝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얼음 팝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 맞죠? 얼음 팝니다. 아까 전에 경계의 뜻으로 얼음 팝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데 이거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아이스는 얼음입니다. 는 이따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시면 지금 더 넘어갔는데 이따가 나 좀 봐. 이런 식으로 요게 부사어로 사용될 때는 부사로 사용될 때는 이따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며칠 더 있다가 갈게.
내가 며칠 더 있다가 갈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품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따가 나 좀 봐 이런 거는 주어가 없어요. 이따가에 대한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부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며칠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가 갈게 이런 식으로 이따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저 주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다가가 결합을 한 것이죠. 예, 아까 전에 있다가는 그냥 고개 있다가가 하나고, 요거는 이세 다가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리가 이번엔 이거 다리가 저리는 거죠. 예,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좀 하여간 아프고 피가 좀 안 통하는 그런 느낌, 예, 이런 거 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소금물에 담그는 거죠. 예, 소금물에 담글 때는 절이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소금물이 배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절이다. 그러니까 절게 하는 거죠. 이거 그 소금물에 이제 소금물에 담겨 있는 것이 담는 것을 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담겨 있는 것을 그거를 이제 담겨 있게 하는 것이니까 요거 이 같은 경우는 사동전미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절이다라고 절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바특하게 조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많이 빠져나가게끔 양념이 여기 배게끔 물을 좀 바특하게 그렇게 끓이는 것, 이런 걸 조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졸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마음이 이제 졸아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마음을 졸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졸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이제 줄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굶주리는 것, 이건 줄이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줄게 하는 거죠. 예, 줄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니까 줄게 하는 것이니까 역시 사등전미사 이가 결합을 해서 줄이다라고 압축하는 것, 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오라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오라고, 이게 노라고가 붙으면은요, 이거는 최선 자기 나름으로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오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의 이제 뜻이죠. 예,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의 뜻으로 쓰이는 것은 노라고를 붙여주시고요. 최선의 뜻으로 사용될 땐 노라고를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까닭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느라고를 붙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험한 일을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수고 많았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까닭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느라고를 붙인다. 즉 최선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노라고를 붙이고 까닭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느라고를 붙인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느니보다와 는이보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느니보다, 요거는 이제 차등 비교의 뜻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는이보다, 요것도 이제 둘 다 차등 비교죠. 둘 다 차등 비교인데 는이보다는 행동의 뜻이고요. 는이보다는 는이 앞에 뒤에 이 의존명사 이를 수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는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는 띄고 이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는 띄고 이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례를 보시면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의 비교를 할 때는 는이보다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아는 이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일 때는, 즉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띄고 이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는이보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둘 다, 그러니까 요게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 사건이라고 치면 A 사건이나 B 사건이나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느니보다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뒤에 저기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더 낫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차등 비교긴 한데 하여간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뜻의 그 느니보다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느니보다가 이제 느니로 보다 띄고 느니로 또 사용될 때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하느니 뭐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사느니 뭐 안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 느니보다는 둘 다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를 선택하는 뒤에 것을 선택하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을이만큼과 을이만큼이 있네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역시 또 이게 동등비교예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다는 뜻인데 동등비교의 뜻에서 역시 행위의 뜻을 나타낼 땐 을이만큼,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을 나타낼 땐 요 이가 이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을이만큼 이렇게 띄어써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례를 보시면 밥도 못 먹을 만큼 기운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그 밥을 못 먹다 그 다음에 기운이 없다 라는 게 바로 동등하다는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동등 비교의 뜻인데 요거는 행위의 뜻이니까 을이만큼이 붙었고요. 찬성할 이만큼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많을 것이다. 요 반대할이 이를 수식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띄고 반대할 띄고 이만큼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제 공부하려 한다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 외국에 공부하러 간다. 여기다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나타낼 때 그 너 뭐 하러 가니? 너 저기 여기 뭐 하러 왔니? 밥 먹으러 왔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목적을 나타낼 때는 그 이동동사 앞에서는 이제 러가 사용이 돼요. 러 뒤에는 이동동사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러 가다. 요거는 이제 러는 목적의 뜻을 나타내고 가다는 그 뒤에 이동동사가 꼭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으러 가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으려고 하다. 라는 것은 이제 의도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다 앞에 의려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 의려고, 고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려한다, 의려고 한다 같은 뜻인데 하여간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때 그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공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진다. 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려하다는 바로 의도의 뜻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 가다고, 뒤에 이동동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려하다라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 다르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들렀다. 뭐 옛날 대통령이시네요. 지금 아마 어디 좀 추운데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들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로서와 로서의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자격, 로서를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망이로서 공을 치다. 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도구를 나타낼 땐 로서를 사용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음으로와 음으로가 있네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좀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까닭일 때는 음으로를 쓰고 그 다음에 도구일 때는 음으로 뒤에 써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써 붙일 수 있습니다. 까닭일 땐 써 못 붙이고요. 도구일 때는 써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가 오므로 외출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가 왔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까닭의 뜻으로 기 때문에 까닭으로 사용될 땐 으로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는다. 책을 읽는 것을 도구로써 지혜를 얻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뒤에 써를 또 붙일 수가 있고 음으로 미음으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그거를 다 했네요. 그 55항서부터 57항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82페이지 펴주실까요? 82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보고 1교시를 쉬면 되겠네요. 자, 1교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둘로 가름과 갈음. 둘로 나누는 것은 가르다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다의 미음이 붙은 가름이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새 책상으로 가름하였다, 갈음하였다. 그거 이제 그 뒤에 갈음으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죠. 그래서 그 가름이 아니라 갈다에서 그 교체하는 것은 갈다니까 갈음하였다라는 뒤에 걸로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그 앞으로 좀 가볼까요? 앞에 보니까 연습 문제가 저희 확인 문제가 좀 있네요. 79페이지로 죄송하지만 79페이지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55항부터 좀 해야겠군요.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입을 맞추다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맞추다. 옛날에 맞추다 그래서 맞춤 양복 이런 식으로 옷을 맞추는 건 맞추다를 사용했습니다만 89년도부터 구별하지 않고 둘 다 맞추다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다와 양복을 맞추다 둘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뻗치다, 뻗치다, 멀리 뻗치다, 뻗치다. 이것도 뻗치다의 뜻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만 89년도에 둘 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뻗치다, 멀리 뻗치다 둘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80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확인 문제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그렇게 좋던가 이렇게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을 사용한다. 그래서 좋던가가 맞고요. 앞에 게 맞고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든가 오든가 마음대로 해라. 가든 오든 마음대로 해라.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요거 다 그 선택의 뜻, 무관 선택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든가, 든지, 든 다 든으로 쓴다는 것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든지 오든지가 아니라 가든지 오든지의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82페이지 우리 아까 전에 거기까지 가름까지 풀었죠? 그거 다시 확인 문제 그 밑에 그 밭에 걸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음을 주는 것은 이거는 음이 붙었습니다만 이게 뭐 어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원이 불분명한 것은 발음대로 쓴다에 따라서 걸음으로 앞에 게 맞고요. 그렇지만 빠른 걸음 이렇게 할 때는 걷다에서 분명히 이제 어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은 디귿불규칙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앞에 어원이 있기 때문에 걸음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거쳐왔다라는 것, 요거는 그 경유하다의 뜻으로 사용될 땐 거치다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잘 거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걷어진다. 즉 이거 피동전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므로 거친다라는 식으로 뒤에 거 히 붙은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이거는 디귿 받침이죠. 거두어 잡다 내가 커버할 수가 없다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두어 잡다에서 왔기 때문에 거두다 두 디귿 받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걷잡아서 이틀 걸릴 일 이거는 겉을 봐서 판단했을 때 대충 봐서 판단했을 때란 뜻이니까 요거는 그 티읕 받침이 맞겠군요. 그래서 겉이 티읕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까닭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다. 그럼으로써 써가 안 붙었습니다만 하여간 그 써가 붙을 수 있는 도구의 뜻이죠. 그러니까 음으로 라고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갈 경비를 마련하였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노름판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노름이죠. 그러니까 도박하고 그러는 것 이거는 너무 심하게 뜻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노름판이라고 앞에 걸로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공깃돌 노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도박이 아니라 이거는 노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음이 붙었을 때 앞에 있는 원형 밝혀 적는 놀음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가 너무 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요 앞에 게 맞고요. 여러분 너무 진도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좀 약간 말이 빠른 편인데 하여간 그래서 진도를 하여간 뭐 말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무줄을 늘이다. 고무줄 길이를 늘게 하는 것 요거는 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이는 늘이다다. 자, 그런데 수요나
아니면 저기 양이나 아니면 저 부피, 넓이 이런 거 다 늘리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늘리다 1, 2, 3번 중에 3번이 맞겠습니다. 다음에 와이셔츠를 자 이거 와이셔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리는 거죠. 다림이라고 적잖아요. 그래서 다리다 그렇게 써주는 앞에 게 맞겠고요. 한약은 달려 먹는 거죠. 달려 먹는 겁니다. 발음은 달여 먹는다 이렇게 하지만 하여간 달려라는 식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한약을 달이다라고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서 한번 저기 그거 해보시고요. 복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부호 다 뛰어넘겠습니다. 예, 문장부호는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좀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뛰어넘고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훌쩍 뛰어넘어서 표준어 사정 원칙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2교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